안녕하세요. 참리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나는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할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신에게 수많은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어쩌면 너무나 당연해서 깊이 생각해 본 적 없을 수도 있는 이 질문들. 하지만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모여 우리 삶의 중요한 나침반이 되는데요. 바로 자기 개념입니다. 이 자기 개념은 단순히 나를 인식하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칼 로저스와 같은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했듯 나는 어떤 존재이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깊은 믿음과 기준까지 포함하고 있죠.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나는 왜 항상 참아야 한다고 느낄까? 왜 나는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기 어려울까? 어쩌면 그 해답은 우리가 자신을 이해하고 세상을 받아들이는 방식, 즉 자기 개념의 형성 과정과 깊이 연결되어 있을 수 모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우리가 왜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게 되는지 그 이면에 숨겨진 심리적 원인을 함께 탐구해 보자 합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마음속 진짜 이야기를 찾아 떠나는 여정에 동참해 보시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지? 나는 뭘 좋아하고 싫어할까? 나는 세상에서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할까? 이런 질문과 그에 대한 대답들이 차곡차곡 쌓여 우리 각자의 자기 개념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 자기 개념은 단순히 나 자신을 인식하는 것을 넘어 나는 어떤 사람이며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깊은 믿음과 나름의 기준까지 포함하게 되죠. 그렇다면 이 자기 개념은 과연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아이는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주변의 모든 걸 흡수하며 성장합니다. 특히 의미 있는 타인, 즉 부모님, 선생님, 친구들 같은 중요한 타인들의 평가와 반응이 자기 개념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아이는 이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사랑받는구나, 이런 행동은 싫어하는구나, 그런 걸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조건적 수용의 과정 속에서 아이의 마음속에는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스스로 평가하는 기준점이 서서히 자리 잡게 되는 거죠. 인간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존중받고 싶어하는 강렬한 욕구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우리는 이것을 긍정적 존중의 욕구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 소중한 욕구가 자주 외부에서 정한 가치의 조건들에 따라 제한을 받죠. 예를 들어 아이는 부모님의 인정을 얻기 위해 자신이 느끼는 솔직한 감정보다는 부모님이 좋아할 만한 반응 또는 행동을 의식적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참아야 해. 화나도 웃어야 착한 아이지. 이런 생각들이 무의식에 자리 잡는 것이죠. 문제는 바로 이 지점에서 발생합니다. 내가 실제로 느끼고 경험하는 감정들, 예를 들어 슬픔, 분노, 지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내가 되어야 한다고 배운 기준, 즉 이상적인 자기의 개념, 그런 것들과 불일치가 생기죠. 이런 불일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왜곡시켜 버리거나 심지어는 아예 억눌러 버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런 과정 속에 우리의 마음은 서서히 진정한 나 자신과 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잠시 이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어요? 어느 무더운 여름날 4살짜리 어린 여자아이는 엄마와 함께 긴 오르막길을 오르고 있었어요. 엄마는 아기 동생을 등에 업었고 한 손엔 무거운 짐까지 들고 있었죠. 아이는 뜨거운 햇볕과 가파른 언덕에 지쳐 칭얼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엄마가 아이에게 이렇게 말해요. 자꾸 칭얼거릴래? 동생은 그럼 어떻게 해? 동생 버리고 너 업어줄까? 엄마의 말에 아이는 울음을 그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칭얼거리지 않고 말없이 엄마의 뒤를 힘겹게 따라 올라갑니다.
그날 이 작은 아이는 대체 무엇을 배웠을까요? 내가 힘들다고 말하는 건 나쁜 행동이구나. 내가 느끼는 이 욕구는 이기적인 것이고 죄책감이라는 것을 불러오는구나. 나는 참고 견뎌야만 엄마에게 사랑받을 수 있어. 이 아이는 칭얼거리고 힘들어하는 자기 자신과 엄마가 좋아하는 조용하고 씩씩한 아이라는 자기 개념 사이에 갈등을 갖게 됩니다. 결국 자신의 솔직한 감정은 억누르고 자기 개념에 맞춰야만 했던 거죠. 그 결과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끼는 대신 현실을 왜곡해서 받아들이게 되고 점차 자신의 감각과 감정은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저명한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은 경험과 자기 인식 사이에 부조화가 생기면 그걸 위협적으로 느끼고 방어 기제를 통해 불안을 줄이려고 한다고요. 네, 이게 바로 심리적 방어입니다. 심리적 방어란 우리의 자기 개념과 실제로 우리가 겪는 유기체적 경험 사이에 이런 불일치가 생겼을 때 그로 인해 생겨나는 심리적 불안을 줄이기 위한 무의식적인 회피 전략을 의미합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해 볼까요? 예를 들어 나는 약하면 안 돼 라는 강한 자기 개념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 사람은 살면서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경험을 하지 못했거나 그런 경험이 부정적으로 평가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신이 약해지거나 힘든 감정을 느끼면 나는 약해도 괜찮다는 경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약하면 안 된다는 자기 개념을 지켜내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고 욕구를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스스로 방패를 두르듯이 말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어린 시절 아이가 느꼈던 감정은 결코 틀린 게 아니었죠. 하지만 조건적 사랑이라는 환경 속에 자라면서 아이는 자신의 소중한 감정들을 스스로 왜곡하고 억누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의 감정을 다시 깊이 들여다보고 솔직하게 마주하는 연습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 마음속에 느껴지는 감정들이야말로 진짜 나를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억눌렸던 감정들과 우리의 진정한 자기 개념이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조용히 내면의 감정들에게 말을 걸고 그 마음에 다정하게 귀 기울이며 따뜻하게 대답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은 지금 자신의 감정에 얼마나 귀 기울이고 있나요?